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2주차 첫 번째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는요 여러분 오늘 19쪽과 20쪽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19쪽 내용은 유전 정보의 흐름입니다. 자, 우리 이 단원 이름이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 있던 정보가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얘들아 우리 용어 정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용어 정리가 아니라 앞에 내용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생물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그렇죠, 형질이라고 했어요. 형질. 우리는 형질이라고 합니다. 이 형질에 대한 정보를 누가 갖고 있어요, 얘들아? 근데 그렇죠, 우리 몸속에 있는, 생명체 몸속에 있는 DNA가 갖고 있죠. 그래서 DNA에 있는 정보가 어떻게 된다? 형질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얘들아 그냥 뚝딱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과정이 있죠. 그래서 정보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어떻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느냐? 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그렇죠 얘들아, 자, 단백질이라고는 아이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단백질이 만들어져야지만 그것이 바로 형질로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꺼내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원본을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이 원본을 통해서 누군가 전달해준 아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거 배웠어요. 앞에서 뭐 배울 때? 그렇죠, 핵산 배울 때 DNA 말고 나머지 하나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라고 했던 아이가 누구예요? 맞아요, 바로 RNA가 되겠습니다. 네, RNA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RNA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정리해보면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였고, 그쵸? RNA는 유전 정보를 그렇습니다, 전달하는 거였고요. 또 무엇에도 관여하더라? 네, 단백질 합성에 관여했어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그래서 그 관여하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실제로 찐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 찐 단백질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아이는요, 세포 속이가 아닌 리보솜이라는 아이가 관여해요.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우리가 아는 즉 생명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 형질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흐름, DNA에 있는 정보가 RNA로 가고 RNA에 있는 정보가 단백질로 가서 형질로 나타나는 이 흐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생명 중심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를 우리는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얘들아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핵심이 오늘 메인이고요. 요거를 이제 학습지 밑에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입니다. 뭘까 얘들아? 그렇지, 생명 중심 원리입니다. 생명 중심 원리란 무엇이냐? 유전 정보가 DNA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네, 그렇죠, RNA죠. 자, 그 다음에 RNA에서는요, 맞아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아주 대답 잘 해주고 있죠. 단백질로 전달된다는 이론입니다. 즉,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원리를 우리는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유전 정보 흐름이란, 유전 정보는 어디에 담겨 있다? DNA에 담겨 있다. 하지만 이게 전사라는 과정과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쌤, 전사가 뭐예요? 번역이 뭐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전사는 얘들아 옮겨 쓴다 또는 베껴 쓴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옮겨 쓰는 거 우리는 전사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는 과정일까? 그렇지,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해요. 즉, DNA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옮겨 써서 RNA로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하고, 얘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까? 이 과정은 그렇죠, DNA가 있는 핵 속에서, 핵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자, 위에 한번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DNA에서 RNA로 가는 이 과정 우리는 전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얘들아 번역은 뭐 할까요? 그렇죠, RNA가 단백질로 가는 얘를 우리는
번역이라고 합니다. RNA가 단백질로 이 과정 우리는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은 자, RNA는 유전 정보, RNA의 유전 정보로부터 자, 무엇이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고요. 세포질에 있는 무엇에서? 그렇지. 리보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리보솜 우리 세포 소기관이었죠.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이 되겠습니다. 처음 듣는 표정으로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뭐라고요? 무엇을 합성하는? 그렇죠. 단백질을 합성하는 무엇이다? 세포 소기관이다. 여기서 번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번역이 일어납니다. 자, 정리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전 정보의 저장 의미를 한번 볼게요. DNA에 있는 유전 정보는 무엇이 저장해 얘들아? DNA에 있는 유전 정보는 그렇죠. 몇 종류? 4종류의 염기 서열에 저장됩니다. 무엇인가요? A, G, C, T. 그렇죠. 여기 이 4개로 저장이 되고요. 전사를 하고 나면 얘들아. 전사를 하고 나면 이제 어디로 옮겨져야 돼? RNA로 옮겨지죠. RNA 염기 서열도 총 몇 개? 몇 종류를 갖고 있죠? 염기가? 그렇지. 4종류예요. 얘는요. A, G, C. 그렇죠. U로 가는 거죠. U로 가고 자,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단백질을 만들면은 자, 단백질의 단위 체인 그렇죠. 아미노산으로 바꿔줘야 돼요. 아미노산은 몇 종류예요? 그렇죠. 20종류 아미노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 서열이 결정되면서 뭐가 합성된다?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핵이 있습니다. 핵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DNA가 있어요. DNA를 뭘로 바꿔준다? RNA로 바꿔줍니다. 여기에 RNA로 바꿔줍니다. 그 과정 우리는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 자, RNA로 바뀌면 자, RNA가 이제 핵에서 세포질로 이렇게 나와요. 자, 이때 나오는 이 구멍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핵에 있는 구멍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핵공이라고 해요. 핵공. 핵공을 통해서 RNA가 빠져나옵니다. RNA가 빠져나오면 RNA 여기 이렇게 있어요. RNA 이렇게 있고 누가 달라붙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이시죠? 리보솜이 달라붙네요. 리보솜 이렇게 2개가 달라붙어서 아미노산을 이제 갖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길다란 단백질,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사는 어디에서? 핵. 번역은 어디에서? 세포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얘들아 그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핵에서 전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핵이 아닌 세포질에서 전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번역은 얘들아 항상 세포질에서만 일어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건 추가적인 사항인데요. 모든 세포가 핵에서 전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어디에서도 일어난다? 그렇지. 세포질에서도 일어나요. 일부는 세포질에서도 전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번역은 항상 every day, everybody, 언제, 어디서든 어느 곳에서 일어난다. 그렇지. 언제 어디서는 아니라 항상 그렇죠. 세포질에서만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전 정보의 전달과 발현입니다. 자, 전사 번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전사 DNA 염기가 배열된 순서에 따라 자, RNA 뉴클레오타이드하고 결합을 해요. 자, 만들어질 때 얘들아 멀리서 떨어져 있으면 자, 봐봐 얘들아 어떤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얘 둘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은 이 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몰라요.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결합을 해야 됩니다. 결합을 해야 돼요. 알기 위해서는 결합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DNA 결합 배웠잖아. DNA 결합 어떻게 해요? A는 누구하고 결합해요? T하고 결합했잖아요. G는 누구하고 결합해요? C하고 결합했잖아요. 우리 이 결합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상보적이라고 했잖아. 상보적 결합을 하죠. RNA가 만들어질 때도 일시적으로 상보적 결합을 하게 됩니다. 쌤 다시 얘기해요. 이 상보적 결합이 영구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잠깐만 결합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DNA 염기가 배열된 순서에 따라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하는데 이때 결합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으로 결합을 하는데 뭐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상보적인 염기 서열로 결합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얘들아, DNA 상에서요. 염기는 A가 있고요. G가 있고요. 그쵸? C가 있고요. T가 있어요. 그럼 이 DNA의 정보를 내가 어디로 옮기려면 RNA로 옮기려면 이 둘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일시적으로 결합을 해야 돼요. 결합을 하는데 그때 무슨 결합을 한다? 그렇지. 일시적으로 상보적인 결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 T는 RNA로 만들어질 때 누구와 살짝 결합을 해야 될까? 상보적인. 그렇지. A가 되겠죠. C는요? G가 돼요. 그렇죠. 자, G는 C가 됩니다. 그럼 A는 뭐가 돼야 될까, 얘들아? 그렇지. 여기서 눈치가 있는 친구들, 얘들아, T라고 하고 싶은데 T라고 하자니 RNA를 구성하는 염기에는 T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누군가 나타나야 될까? 그렇죠. 눈치가 빠르네요. T가 아니라 네, U가 나타나야 됩니다. U가 됩니다. 그래서 DNA T는 A로 바뀌고요. DNA C는 RNA에선 G로 바뀌고요. DNA G는 RNA에서 C, DNA A는 RNA에서 U로 바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정보가 전달이 돼요. RNA로. 그래서 RNA가 만들어지면 어디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죠. 세포질로 빠져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용어를 하나 넣어볼까요? 무엇을 통해서 빠져나옵니까? 그렇죠. 핵공을 통한다. 핵공을 통해 세포질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요게 전사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고요. 그림으로 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 자, A가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U, C는 G, G는 C 이렇게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T는 A 이렇게 바뀝니다. 자, 전사가 되고요. 자, 이어서 번역은요. 자, 리보솜이 전사된 RNA와 결합을 합니다. 리보솜이 전사된 RNA와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 RNA 가닥을 따라서 누가 이동한다? 리보솜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세포질에 있는 무엇을 연결하느냐? 아미노산을 연결합니다. 다시 보시면 자, RNA 가닥을 따라 리보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RNA의 염기 순서를 보고,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세포질에 있는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갖다 붙이면 아미노산이 긴 가닥, 아미노산이 결합 무슨 결합을 통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쭉 길어집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지? 그렇죠.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폴리펩타이드가 잘 접혀서 기능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네, 단백질이죠. 근데 여기서는 좀 같은 용어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사실은 단백질과 폴리펩타이드는 조금 다른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폴리펩타이드는 얘들아 뭐다? 단순히 그냥 아미노산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다. 이게 적절하게 접히고 펴지고 구부러져서 형태를 갖고 그 형태를 통해서 기능을 하게 되면 이건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단백질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조금은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볼게요. 그래서 단백질이 합성되면 리보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리보솜이 분리가 됩니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보솜이 빠져나오면 뭐가 만들어진 거야? 단백질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합성된 단백질을 통해서 특정 기능을 하게 되면 생물이 갖는 고유한 특성, 즉 그렇죠. 형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는 발현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을 통해서 형질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발현한다. 유전 정보가 발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번역 과정은 이런 거죠. 번역은 여기서 보시면 자, 이 어떤 정보를 갖고 아미노산, 어떤 RNA를 보고 아미노산, RNA를 보고 아미노산, RNA를 보고 이렇게 아미노산을 갖다 붙입니다. 누가? 이걸 갖다 붙인 아이는 누구예요? 그렇죠. 리보솜이 갖다 붙이는데 어떤 정보를 읽고 네, RNA라는 정보를 읽고
리보솜이 아미노산을 이렇게 갖다 붙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번역이라고 하고, 이 갖다 붙은 아미노산이 쭉 길게 연결되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 단백질을 통해서 뭐가 발현된다? 형질이, 요거는 자국이 안 남네요. 형질이 발현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정보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실제로 어떻게 읽어낼 건가? AGCT, 쌤 AGCU 알겠어요. 이제 DNA가 유전 정보 갖고 있는 것도, 유전 정보가 DNA에 저장되는 것도 알겠고, 그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단백질을 만든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AGCT가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대체 어떻게 읽어가야 돼요? 라는 것을 이제 물을 거예요. 얘들아 봐봐. 우리 학교라는 영어 뭐예요? 학교라고 하는 영어 단어 스쿨이죠. SCHOOL이잖아요. SCHOOL이 묶어서 우리가 스쿨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학교입니다. 그쵸? S 따로 C 따로 H 따로 O L 따로 있을 때는 얘가 학교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야. 따로 있을 때는 학교가 아닌데 얘네들을 붙여 놓으니까 뭐예요? 학교라고 되는 거죠. 똑같아요. DNA와 RNA에 있는 그 염기서열도 A 따로, G 따로, C 따로, T 따로, 또는 A 따로, G 따로, C 따로, U 따로 있으면은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AGC 또는 AGU, 그다음에 CCU, CCT 뭐 이런 거로 이렇게 묶였을 때 정보를 가집니다. 자, 그걸 우리는 유전 암호라고 하는데 그 유전 암호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 암호 체계입니다, 얘들아. 자, 유전 암호 체계는 DNA와 RNA가 유사하지만 명칭이 조금은 달라요. 먼저 DNA부터 보겠습니다. DNA 네 종류의 염기 뭐예요? 그렇죠. A, G, C, T가 어떤 순서, 특정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몇 개씩 읽어갈 거냐? 3개씩 읽어갈 거예요. 자, 요거 중요 포인트. 자, 하나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몇 개씩 읽어간다? 3개씩 읽어갈 거예요. 이 3개를 읽는 이유가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합니다. 다시 연속된 3개의 염기 조합,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는 3염기 조합이라고 읽어요. 이처럼 이 3염기 조합이 어떻게 결정한다? 한 개의 아미노산을 결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질문. 왜 3개일까? Why? 3개인가? 자, 그 이유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의 답이 있습니다, 얘들아.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 몇 가지입니까? 네, 20가지예요. 그런데 뉴클레오타이드, 즉 DNA의 정보를 정하는 종류, 즉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몇 가지예요? 염기의 종류는 4가지죠. AGCT잖아요. 얘들아, 만약에 A 하나, G 하나, C 하나, T 하나가 정보를 갖는다고 하면 하나의 염기가, 하나의 서열이 몇 개의 아미노산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 5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대체 이 A가 그 5가지 중에서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씩 조합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한 개가 아니다, 한 개 조합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개 탈락. 그럼 이제 방법은 2개예요. 한 자리가 아니라 2자리씩 읽어가면 안 될까? 그럼 2자리씩 읽으면 얘들아 경우에서 몇 개 나와요? 다시, 자, 한 자리씩 읽으면 얘들아 가지수가 4개예요. 그러니까 탈락이었지. 2자리 읽으면은 4 곱하기 4잖아요. 몇 개예요? 16개예요. 아직까지 아미노산 20개를 모두 1대1 매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또 이 어떤 그 염기서열 조합이 이 2자리가 2개 이상의 아미노산을 결정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걸 구분 못하면 정말 얘들아 정보가 달라질 수 있겠지. 그래서 2개도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자, 그럼 3가지를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4 곱하기 4 곱하기 4. 몇 가지 경우에서 나옵니까? 그렇죠. 64가지가 나오죠. 얘들아, 64개면 20개를 1대1 매칭하고도 충분히 남죠? 맞아요. 그래서 3자리라고 우리가 추측을 했는데 실제로 확인했더니 3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미노산 정보를 3개씩 읽어갈 겁니다. 그래서 DNA 상에서, 자, 용어 정리할게 얘들아. DNA 상에서
연속된 3개의 염기 조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3염기 조합이라고 하고, 이 3염기 조합이 몇 개의 아미노산을 결정한다? 1개의 아미노산을 결정한다. 머릿속에 기억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걸 RNA로 가져가 볼게요. RNA랑 똑같겠지. 왜? DNA를 보고 상보적으로 따라 쓴 게 누군데? RNA잖아. DNA를 보고 상보적으로 따라 쓴 게 RNA예요. 그럼 RNA도 몇 개씩 읽어가야 돼? 네, 3개씩 읽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얘들아. 이거는 공통이에요. 근데 이때 RNA 상이기 때문에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불러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코돈이라고 합니다. 코돈. 영어로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코돈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RNA 염기상, RNA상에서의 3개 염기 서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코돈이라고 한다. 코돈. 그럼 코돈도 1개의 코돈이 몇 개의 아미노산을 결정할까요? 그렇죠. 1개의 아미노산을 결정합니다. 1개의 아미노산을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렵죠, 용어 얘들아. 하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좀 이따 정리할 거니까 어렵진 않은데, 혹시나 이 용어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오늘 한 번 더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이처럼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처럼 유전암호 체계는요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척추동물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척추동물도 갖고 있고요, 심지어는 세균도 갖고 있습니다. 즉 세균부터 사람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암호 체계를 가져요. 동일한 유전암호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유전자를 세균에 넣었을 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만들어진 단백질은 사람의 단백질이에요. 분명히 제조 공장은 어디야? 세균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레시피를 누구 걸 줬다고? 사람을 준 거예요. 사람 단백질을 만드는 레시피를 세균이라는 제조 공장에 넣어줬는데 그때 나온 결과물이 뭐야? 세균의 단백질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의 단백질이 나온다. 왜? 공통된 암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합니다. 어디에서? 생명공학 기술 이걸 이용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만드냐면 사람의 인슐린을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 혈당 조절하는 당뇨병 환자들이 꼭 맞아야 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돼지의 호르몬을 썼어요.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사람의 호르몬을 뺏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 이 호르몬은 척추동물 사이에서는 똑같이 쓸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돼지도 척추동물이고 우리도 척추동물이니까 돼지의 인슐린을 뽑아서 사람한테 주입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얘들 어떻게 되겠어? 양이 한계가 있겠죠. 제한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하고 나서는 세균한테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집어 넣어주고, 그 넣어준 유전자를 바탕으로 세균이 단백질을 막 열심히 만들어요. 그게 뭐다? 사람의 인슐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서 이제 약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한테 주입을 하고 있는 거죠. 내용 이해가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다. 유전 정보의 흐름은 생명체가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중심된 원리다. 여기까지가 바로 생명 중심 원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봅시다. 자, DNA에 쌤이 DNA 염기 서열을 무작위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A, C, G, C, T, C, U. U를 써버렸네. 큰일 날 뻔했네. C, A, C, C, T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하나 써볼까? 더 T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보를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우리는 전사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RNA를 만듭니다. 그럼 RNA 염기사는 어떻게 될까요? A의 상보적인 거 T가 아니라 그렇지. U, G, C, G, A, G, U, G, G, A 이렇게 되겠죠. 자, 이 DNA로부터 뭘 만들어요? 단백질을 만들고 싶어요. 무슨 과정입니까? 그렇죠, 번역입니다. 그럼 대체 아미노산은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몇 개가 만들어지느냐? 쌤이 어떻게 읽어놨어요? 3개씩 읽으랬죠. 3개씩 읽어갑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DNA에서 3개씩 읽어가는 걸 우리는 3염기 조합이라고 했어요. 자, 이 정보는 똑같이 누구한테도 전달된다? RNA한테도 전달돼요. RNA도 몇 개씩 읽어가자.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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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씩. RNA에서 3개씩 읽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코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코돈. 그러면 얘들아, 3염기 조합이 4개 있네요. 코돈도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네요. 3염기 조합 하나가 한 개의 아미노산 결정한댔습니다. 하나의 코돈이 한 개의 아미노산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럼 자, 이 DNA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아미노산은, 그러니까 이 DNA를 만들어질 수 있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은 몇 개 가집니까? 그렇죠. 하나, 2개, 3개, 아이고 D 4개, 4개의 아미노산으로 연결된 단백질이다. 이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혹시나 어려운 친구들은 이거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한 번만 더 들어보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2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잘 쉬셨나요? 사실은 뭐 안 쉬고 계속 듣고 있겠죠. 선생님은 그냥 한번 끊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20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이처럼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을 우리가 유전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자 이상으로 유전 질환. 자, 유전자가 이상하면 왜 유전 질환이 나타난다? 그렇지. 유전자가 이상하면은 뭐가 안 만들어져요? 그렇죠. 정상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죠. 정상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로부터 나타내는 형질도 이상이 있더라. 그걸 우리는 유전 질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 질환 우리가 2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의 본체인 DNA 염기 서열의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유전 질환입니다. 자, 2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하는 질환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페닐케톤 요증은 뭐냐면은요. 페닐알라닌이라는 아이를 타이로신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의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생기는 병입니다. 쌤, 페닐알라닌 뭐예요? 타이로신 뭐예요? 라고 하면 그냥 요 2개는 아미노산의 종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말한 20가지 아미노산의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타이로신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있어요. 근데 그 효소의 유전자가 이상이 생기니까 이걸 바꿔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그 바꿔주지 못해요. 왜? 이게 유전자 이상이니까 효소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전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페닐알라닌이 축적되어야 되는 양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중추신경계를 손상시켜서 지적장애를 발생시키는 병이랍니다. 병이고요.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무엇이냐면 헤모글로빈 합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적혈구 내에 중요한 단백질인 헤모글로빈 합성과 관련된 유전자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똑같이 말이에요. 위와 똑같이 유전자가 이상이 생겼어? 그러니까 뭐야? 제대로 헤모글로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제대로 헤모글로빈이 안 만들어지니까 무엇을 하지 못할까? 적혈구. 그렇죠.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야? 산소 공급인데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합니다. 산소 공급하지 못하니까 어지러움을 느끼겠죠? 어떤 병? 그렇죠. 빈혈이 생기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합성되어 남모양 적혈구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요.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악성 빈혈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빈혈,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남모양이라는 그 특유한 구조 때문에 모세혈관 흐름을 저해시킬 수 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뭔가 동글동글하면은 이런 모양이면은 막히지 않을 텐데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텐데 뭔가 남모양이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 흐름을 방해하겠죠. 그래서 심장이나 뇌 기능 손상도 유발시킬 수 있는 어찌 보면 되게 무서운 유전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가지 중에서 우리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진짜 얘들아 되게 간단하다기보다는 되게 사소해요. 어찌 보면
그 AGCT라고 하는 그 염기 종류 중에 딱 한 자리가 바뀌었는데 이러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보면 자, 위에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길게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얘가 뭐냐면 지금 CTT예요. CTT가 여기 봐봐. 자, 이렇게 CTT입니다. 자, 그런데 돌연변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일으키는 아이는요. CTT에서 뭐가 되었다 얘들아? T 자리가 A로만 바뀐 거예요. T 자리가 A로 바뀐 겁니다. 자, 그랬더니 전사되면 RNA가 어떻게 얘들아? 저기 오타네요. 전사된 DNA 아니죠. 전사된 RNA입니다. A가 자 원래는 T로부터 전사가 되니까 A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뭐가 돼버려? A로 바뀌면서 U가 만들어집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아미노산이 들어가 버렸네요. 원래 들어가야 되는 아이와 다른 아이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단백질 구조가 이상해져 버려요. 구조 이상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뭐야? 이상한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랬더니 남모양인 적혈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사소하게 단 한 자리가 바뀌었을 뿐인데 이러한 유전병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오른쪽 빈칸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상 적혈구 유전자와 남모양 적혈구를 만든 유전자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DNA 염기 서열 중 단 한 개의 염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남모양 적혈구 형성 과정은요.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DNA 염기 서열 이상인데요. DNA 염기 원래 자리인 T가 뭘로 바뀌냐면 A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원래가 전사가 되면은 A로 되어야 되는데 이 A가 뭘로 바뀐 거야? 유라실이 돼버린 거예요. A가 아니라 유라실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야? 코돈이 달라진 거죠, 얘들아. 그러니까 쌤 세 자리씩 읽어야 된댔잖아. 원래는 GAA라고 읽어야 되는 자리인데 GUA라고 돼버리는 겁니다. 코돈이 달라져 버렸어요. 다른 코돈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미노산이 엉뚱한 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원래 들어와야 되는 아미노산이 아니라 다른 아미노산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해버렸네요. 그러면서 뭐가 된 거야, 얘들아? 남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진다. 자, 요게 바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일어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오늘 그 4월 2주차 1차시 온라인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유전 정보의 흐름과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유전 질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용어도 좀 색다른 게 있을 거고 과정도 단순해 보이지만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제 내용 정리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고 사진 찍어서 출석 과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안 되는 부분은 조금 한번 더 듣고 과제 인증 사진 찍어서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온라인 2차시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